미르코의 생존연애 11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14일이고요. 12월 12일, 예, 무료 연애 진단, 예, 제외 바랍니다. 라고, 노낭양쿠, 노낭양쿠. 발음이 엄청 어려워요. 양쿠. 양쿠님이라고 할게요, 양쿠님. 부르기 쉽게 양쿠님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건 처음이시고요. 남자분이시고 27살의 대졸 고시생이라고 합니다. 예. 자, 교제 기간은 한 3년 정도 사귀었고요. 사귀기 전에 친구로 3년 사귀셨다고, 예, 지내셨다고요. 3년씩이나 만났어요. 와, 대단하네요. 예. 자, 한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루코님. 이야기가 다소 길지만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고 집중적으로 쓰겠습니다. 내용은 실제로는 짧아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10월 25일에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 이야기에 앞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대학 졸업 막학년으로 4학년 때 졸업 후 2년간 고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저희는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여자친구가 기다려주면서 사귀다가 제가 2018년 초에 집에 내려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집에 내려와서 준비를 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지방에서 올라와 여자친구와 한 번 데이트를 하고 다음 데이트가 다가오는 일주일 전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정은 제가 고시에 여러 번 실패 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평소에 터치하지 않던 연락 문제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서운한 거 다 말해도 되냐고 말하더니 그럼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고 이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붙잡다가 이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요. 이별하자고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건 뭐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너가 열심히 고시 공부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좀 불안감을 느꼈고, 몇 차례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예, 좀 실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였고, 세 번째, 고시가 끝나고 자기를 보러 올 시간이 더 많고 충분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시가 끝난 이후에도 한 번밖에 오지 않았다. 종합해서 자기는 이제 1년 후에 취업을 하고 결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제가 변해야겠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안 변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사귈 때의 옛날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집에서 보내고 1차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보내주고 난 이후에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일단 붙잡다 결국 붙잡지 못하고 제가 지쳐서 잊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는 있었는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이 든 시점부터 이미 잡아보자라고 정하고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밥 한번 먹자고 보냈는데 불편해서 안 만난다고 얘기를 받았고요.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아마 헤어지자고 했던 날과 똑같이 변하겠다 이런 말을 썼네요. 그래서 또 까이고요. 전 여친은 헤어지고 2주 정도 자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 정리가 다 되었다. 괜찮아졌다.
너가 이러는 게 더 불편하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한 달 뒤 한 번 더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만나자는 이런 일로 불편하게 연락 안 하겠다. 편해지면 그때 밥이나 먹자 하고 알겠다는 답장을 듣고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사연이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사연이 끝이고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양쿠님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예, 첫 번째,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이 양쿠님이 뭐라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항상 받으시는 질문이시지만 미루코님 말씀을 들으면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여자친구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요. 사실 이게 여자친구가 얘기한 것들이 다 진실이겠죠. 첫 번째, 장거리 연애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누차 얘기해드리잖아요. 장거리 연애는 되게 힘든 겁니다.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게. 그래서 아마도 재회를 하실 때는 장거리 연애, 사실은 아마 사귀실 때 장거리 연애를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고시 공부를 갖다가 하는 걸 이 여자친구가 3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자, 아시죠? 이 여자친구랑 총 몇 년을 만나냐면 3년을 만났거든요. 3년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친구가 지칠 대로 지쳤겠습니까? 예, 피곤했겠죠. 미래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투펀치가 이 만남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 본인 욕심에 이렇게 매달리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단은 보내주고 나서 나중에 만나더라도 재회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재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보내주는 게 맞죠.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아무튼 재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지쳐 있을 거고, 사실은 여유가 많이 없으시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이 헤어지겠다고도 얘기하고, 사실 이 남자분이 이 양쿠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양쿠님에게 다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여자친구분은 다른 남자를 만나봤는데 다른 남자가 얼마나 만나기 힘들고, 또 남자를 만나서 또 그 사람에게 또 어떤 투자를 하고 그 사람과 또 가까워지는 일이 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가 되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을 떠나는 여러분들과 헤어지자고 하는 일은요,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양이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양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양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양이 이 목장에서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이 목장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목장에서 이제 관리도 제대로 못 받고, 응? 진드기라고 트집 잡아도 이건 양입니다. 제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양. 자, 아무튼 이 목장 주인이 자기 양을 잘 관리도 안 해주고 양이 많이 힘든단 말이야. 먹이도 잘 안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양이 밖으로 나가봅니다. 예. 여기 이 목장보다 사실 더 좋은 목장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양이 밖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요, 이 양이 무슨 신세계가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야 양이 탈출을 하면은 막 지금 당장은 막 이렇게 잘 될 것 같아도 사실
다른 목장 가면은 어떤 목장이 자기를 잘 대해줄지, 뭐,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될지는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 양쿤인과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건요, 이 양이 목장 밖으로 탈출을 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장 밖으로 탈출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험난한 세상, 그리고 새로운 목장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양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전 목장을 생각하겠죠. 아,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예전 목장으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여자친구를 무조건 막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도 한번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남자를 찾기가,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남자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남자 찾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예, 정말 어려워요. 예. 내가 또 어떤 놈한테 또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해도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 진짜 어려워요. 예. 이거 가려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자의 태어나서 숙명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찾기 어렵고요. 예. 또 자기의 이 본능적인 이 보호막하고 프로텍션 쉴드를 뚫고 들어올 만한 용기가 있는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문제고, 걔를 만나서 또 행복할지도 또 도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또 선택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수동적이고, 나에게 찾아온 남자들이 다 좋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양이 이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면은 마냥 뭐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도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더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수동적으로 이제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오는 남자들을 갖다가 상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래요. 90% 이상의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을 기다리는 꽃이지 자기가 찾아다니는 벌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가 선택을 받으려는 입장이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입장이 거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어때요? 길거리에서 헌팅도 하고 내가 술집에서 헌팅도 하고 내가 찾아가는 입장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게 숙명이에요. 여자들의 거부 반응을 내가 뚫고 들어가서 그 상대방에게 본능을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이 이런 여자들을 꼬실 수 있는 능력만 갖추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남자들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좋은 선장이 돼야겠죠, 일단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외가 안 될 거라는 막연한 그 생각은 사실은 좋지 않고요. 지금 양쿠님의 여자친구가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은 3년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 목장에서 관리를 못 받으니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겠죠. 그래서 일단 탈출을 하는데, 예, 막지 마시고요. 예, 탈출을 하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환경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환경을 만드는 일은 내가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예. 양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른 목장도 한번 기웃대보고 이 목장이 괜찮은가 저 목장이 괜찮은지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험난한 인생을 겪어봐야지. 아, 그래도 남자친구가 그 목장에 들어간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냥 그래도 좀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들 마세요. 남자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게 적극성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진짜 사냥 능력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사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저한테 배우지 않고서는요, 사냥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재회를 원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남자들이 재회를 원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여자친구보다 더 괜찮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예전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예.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죠? 요즘 남자들은 너무 적극성이 떨어지죠. 예, 요즘에 사회적으로 뭐 미투다 어쩐다 막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남자들이 적극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요, 남자들은 완전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사회가. 왜냐면 뭐 여자만 건들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학습을 시켜놔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못 건드려요. 예, 어떻게 대해야 될지 쩔쩔매요. 남자들은 어떻게 여자들만 보면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아주 그렇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남자들이 연애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자도 힘들어졌고 남자도 힘들어진 거예요. 예, 예전에는 본능도 있고 막 그래서 하는 건데,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뭐 미투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일반적인 남자들이. 예, 그죠? 이제 제 강의를 보니까 그나마 남자들이 여자라는 동물은 이렇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조금씩 배우는 거지, 이걸 보지 않고서는요, 절대 뭐 일반적인 남자들은 여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모른다니까 그냥 땀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스킨십을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뭐. 예, 아주 쩔쩔매는 거죠. 예,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예. 아무튼 뭐 얘기하다 말았어. 아무튼 남자분들도 딱히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남자분들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재회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시간 지나고 나서 재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다음 질문은, 한번 붙잡았을 때 미루코님 강의를 보았으면 붙잡지 않았을 텐데 붙잡고 나서 미루코님 강의를 보아서 후회가 됩니다. 미루코님 강의를 쭉 챙겨보면서 붙잡는 행동이 최악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레임이 높은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기다리고 연락이 안 왔을 때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2-3개월 기다리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중간 한 달째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다시 설정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왔을 때 다시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통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남자들과 여자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여자들은요 보통 기다리는 입장이지 먼저 자기가 연락을 하는 경우는 남자분들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 저도 여자분들도 제외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먼저 기다리기만 하는 거는 되게 수비적인 방법이고요. 되게 반응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내가 선택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모든 관계가 유리해져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먼저 액션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싸움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싸움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선빵을 때리는 쪽이 엄청 유리해요. 예, 먼저 한 대 땅 때리고 시작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해요. 어떤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막 중학교 때 싸우면 한 대 세게 한 방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선빵 날려가지고 한 번 걔가 울음을 터트리거나 쌍코피 딱 흘리면 게임 끝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약한 대상으로 상대를 했을 때는요, 이렇게 선빵을 날리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하시라는 거 제가 누차 얘기를 해드리죠. 예. 자, 그리고 시간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시간 설정은 마지막 연락한 이후 3개월입니다. 예. 그래서 뭐 2-3개월이니까 아마 마지막 연락한 다음부터 2개월 있다가 연락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10월 25일날 헤어졌다가 한 달까지 매달렸으니까 11월 25일날이 마지막 연락이 되겠죠. 그러면은 2달 지나면 12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5일 정도 되겠네요. 1월 25일에서 2월 25일 사이, 이때 연락을 하시면 되네요. 이때 되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알지만, 이렇게 봄이 시작될 때 또 연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봄이 시작되면은 되게 뭐 이렇게 이게
언제냐면 이때 그러니까 언제 많이 연애를 하냐면 지금 막 이렇게 날씨 추워지기 전에 사귀는 커플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한 2월 달 되면 헤어져요. 2월 달이나 이제 좀 따뜻해지면 좀 헤어지는 커플도 많이 생기고 이때 또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왜 아냐면 장사가 달라요. 장사가 돼요. 장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막 여름처럼 너무 뜨거운 때나 이럴 때는 또 연애 잘 안 하시고 그래요. 예, 인간이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환경에 되게 지배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인간들이 되게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게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보면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인사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연말 인사 하지 마세요. 예. 다음 질문. 고시하던 게 붙어서 알려주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 해주세요. 예. 고시하는 거 붙으면 얘기해주는데 그 여자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예. 고시 합격하시면요. 냥쿠님은 다른 여자 한번 만나보시고요. 소개팅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락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왜냐면 내가 그 여자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해드렸죠. 인간은 내면적인 가치적인 판단을 한다고. 근데 이 내면에서는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건 부담감이고, 얘가 뭐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고시가 합격을 하든 말든 그거랑도 관계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고시 합격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보다가 정말 그래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고 했을 때 연락을 하는 게 상황적으로 그게 너무나도 맞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질문. 예. 제가 연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자존감이 세고 높고 신념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장기 연애가 되고 그러면 맞춰주게 되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냥쿠님이 이 사연만 봐가지고는 딱히 맞춰줬다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났는데 이게 과연 맞춰준 걸까요? 제가 보기엔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지가 어떤 부분을 맞춰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외 사연만 봐가지고는 본인이 뭔가 어머니 밥상처럼 맞춰줘가지고 헤어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요. 예. 마지막으로 장기 연애, 장거리 연애, 고시 정말 힘든 세 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일 것 같아서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그리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자친구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인간은 뭐다? 학습하는 동물이다. 예. 이거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죠. 지금요, 다시 하라고 하면 여자친구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예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야 돼?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자기가 지금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요, 아주 조금씩만 작업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막 사귀자 이런 식으로 부담감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고 데이트가 즐겁게 생각되게끔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귀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느끼게끔만 하면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양쿠님이 어떤 고시를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뭐 오래 걸릴까요? 예, 그 오래 걸릴까요? 예.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면은 이거 시험을 붙고 다가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여자친구가 1년 만에 막 지금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여자친구 생각이고요. 실제로 뭐 이 여자가 무슨 이 여자가 아무리 연예인이면 무슨 결혼을 막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들 예쁜 거랑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팔자예요, 팔자. 자기가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가 중요하고 자기의 그런 작업 능력의 차이지 절대 이 여자가 생각한 것처럼 뭐 마음만 먹으면 1년 만에 결혼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난 이건 그래서 아마도 냥쿠님이 그것 때문에 뭐 걱정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노우제이님이 절대라는 얘기를 쓰시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 맘만 먹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1년 만에 내가 정해놓고요? 아이고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수 할아버지더라도 할머니라도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냥쿠님이 그 고시 공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 끝나고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말고요. 예. 마음 먹고 급히 결혼하면 망하죠. 그죠? 이건 정말 인연이 돼야 만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거랑은, 그 인연이 되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진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결혼을 더 늦게 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예. 여러분들이 언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면은 진짜 결혼 빨리 하게 돼요. 예.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뭔가 인생살이를 알기 시작하면요. 결혼을 빨리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전에도 이제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20대 초반 여자애들도 많이 만나봤었지만 이제 20대 초반 여자애들 만나면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저를 막 먹여 살리려고 막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좀 현실성이 없는 거기 또 있죠.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다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예. 그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순 없어요. 이게 뭐 저도 뭐 그거 가지고 뭐 나쁘다라고 보진 않는데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메이리님 막 새록새록 생각나죠. 이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있는데 자 아무튼 다 상담은 해드린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냥쿠님.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매달리는 행동은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딱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회사를 권고사직을 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누차 얘기했지만 헤어짐을 선포당할 때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들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나도 안 그래도 좀 너를 정리를 해주려고 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좀 세게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냥쿠님의 사연은 좀 다른데 냥쿠님의 사연은 여자친구가 뭐 3년간 기다려줬는데 너무 고맙죠 사실. 응? 지금이라도 고맙다고 해야지 뭐 고맙다고 해서 뭘 해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고맙다는 생각은 가질 필요성도 있죠. 예.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행복긍정님 사연입니다. 자 12월 12일날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행복긍정님 사연입니다. 제목은 저희 방송 후속 질문입니다 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오늘도 행복긍정님 바쁘셨는지 또 오늘 안 들어오셨죠? 예.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었는데 회식에서 빠져나오는데 실패했어요. 오늘도 회식에서 빠져나오는데 실패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제대로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빵 터졌어요. 실시간 방송으로 들었다면 실시간으로 여쭈어볼 내용을 질문으로 올립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이 무역을 하고 계셔서 외국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전인 21일까지는 정신이 없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부산에 가는 건 그 이유가 좋겠죠? 뭐 저였다면요, 그 사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뭐 그 사람이 목적이시라면 21일 이후에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저였으면 그러면은 한참 뭐 되게 일이 많아져요. 21일 지나면은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크리스마스 날 누구를 만나는 건 저는 되게 솔직히 비추해요. 사람이 많은데 막 돌아다니고 레스토랑 예약 잡고 이런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추억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사람 많은 데 있죠. 막 제가 전에도 항상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경복궁 야간개장 이런 데 있죠. 절대 뭐 무슨 야간개장에서 사람 줄 서서 들어가고 이런 데 있죠. 엄청 고생하고요. 고생만 이빠이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예, 별로 추억도 없어요. 고생한 추억? 예, 아이, 그런 거 하시려면은, 저였으면은 아무도 없는 그런 겨울 바다 같은 데 한번 드라이브 하고 올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지. 차 타고 가서. 차 타고 가서. 아무튼 그런 것도 좋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불꽃축제 이런 것도 너무 사람 너무 많고요. 예, 진짜 여러분들 돈 많으면요, 불꽃축제 그 명당 자리에다 예약하고서 몇십만 원짜리 예약하고서는 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아요. 예, 사람 구경만 더럽게 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 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꼭 그런 게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벤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날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 이벤트가 돼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예. 제가 누차 그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데이트를 신촌에서 맨날 데이트를 하고 돌아다녔을 때 제가 맨날 신촌에서 제일 싼 데로만 다녔거든요.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항상 싼 데가 좋다고 막 이렇게 야부리를 털어가지고 이제 이빨 까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실 그 저를 만나던 여자분들이요, 그 코스가 나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음식 가지고 저한테 투정한 여자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리드만 하면요, 그 음식 가지고 이게 뭐 쌍국이냐 비싼 국이냐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은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 어떻게 상대방을 리드하느냐, 가 중요한 거죠. 연대 안 나왔어요, 저는. 그죠? 떡볶이만 먹어도 좋은 거예요, 진짜. 응? 자, 아무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먹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루코님 말씀대로 매일은 아니고 가끔 뜬금없이 연락 먼저 하는 정도 괜찮겠죠? 연락하면 답은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선 연락이 없어서. 그렇죠. 연락은 먼저 하셔도 되는데, 이게 서로 웬만하면 밸런스를 맞추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한 번 하면 걔가 한 번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연락을 했을 때도 있는데 걔가 한 번 먼저 연락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가끔 가다가 연락한다고 해서 내가 맨날 연락하는 쪽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소개팅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네. 본인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예.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진행하시죠. 예. 바쁘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사람도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내버려 두세요. 예. 이거 소개팅 갖다 나중에 받지 뭐 지금 받아가지고 장거리도 너무 장거리기도 해. 근데 행복공정님 만나시는 분은 너무 부산에 살고 이러면은 나는 안 만날 것 같은데 만나신단 말이야. 세 번째 질문, 이게 마지막입니다. 미르코님 말씀처럼 솔직하고 당당하게 어필해 보려고요. 일단 그분도 저한테 관심이 강하게 있다고 연락이 왔던 만큼 미르코님께서 여러 강의에서 사람의 감정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고 쫓아다니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예. 여기서 끝났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쫓아다니는 연애를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은 대로 그냥 시간을 내버려 두세요. 너무 급하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2년이면은 만나겠지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2년이면 만나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안 되면요, 내가 매달리는 형국이 되고요. 그런 매달리는 형국은 불나방이 되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예, 불이 아니라 불나방이 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상황이 안 맞게 행동하시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예. 은빛진주님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은빛진주님 안 들어왔죠? 예. 맨날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또 일 있으신가 보네. 예. 자, 12월 12일 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카테고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40살이시고 여자분이시고 회사원이십니다. 예. 교제 기간은 1년 다 돼 가시고요. 자,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문빛진주님은 제가 도와드려서 제외까지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게 제외 후의 사연입니다. 이제 제외 후 상담 받은 대로 서로 강제 휴식도 가졌고 제가 강의에서 본 듯 저의 생각을 조금씩 표현하며 그 사람과 마찰이 좀 있었고요. 그 사람이 카테고리에 빠진 것 같다고 미르코님이 말씀하셔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어제 술 한잔 먹자 해서 사귀고 급으로 먹자는 건 처음이라 고민을 하는데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이제는 안 하겠다고 저의 변화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변화라고 시켰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은빛진주님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이런 것도 성공일지에 쓰셔야 돼. 진짜. 이건 톡으로 미리 말한 거고요. 술을 먹는 자리에서 어색한 분위기에 그래도 눈도 마주치고 어제와 달리 말도 하려고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올해 승진시험을 다시 본다는 말에 저는 예전처럼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나는 것도 거절을 하면 힘들 것 같다고 2번은 못한다고 이번에는 당신 기다리는 동안 나도 친구들 만나면서 내 마음대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없었고 또 불편해져서 집에 갈까 고민을 하는데 본인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하며 같이 조금 있다가 3주 만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술기운과 또 감정에 취해 갑자기 멘탈이 풀려 그 사람이 제외 후 우리도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말이 상처받았다며 말을 해버렸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은 제가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상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는 혼잣말로 너만은 아닐 거야. 요즘은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속으로 미루코님 최고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정답입니다. 늘 믿고 강의를 들으며 저 자신 역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로 보이니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어제 말했듯
최소 해야 할 어제 오늘 연락도 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이 제가 저만 만나면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사실 야, 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너무 다 해결이 돼서 문제죠. 예. 이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너무 상황들이 다들 잘 돼가지고. 예. 진짜 오늘은 진짜 다 성공 얘기네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카톡을 나누셨는데, 문자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문자의 대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 너무 다들 잘 돼가지고 놀랍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게 왓츠앱이에요? 아, 난 몰랐어.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남친이 위에 있는 하얀색이 남친, 녹색이 진주. 예. 은빛 진주님이 여기 있으신 거죠. 자, 남자분이 자기가 변화하고 있는 게 불편해 라고 얘기했고, 나도 지치는 거겠죠. 응.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더 멀어질 것 같아. 힘든데 나 혼자 웃고 연락하고 뭐 하나 싶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일부러 그러지는 마. 그럼 이대로 그냥 갈까?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이 상태로? 그랬더니 나도 답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주님이 답을 알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나도 성인이고 생각을 많이 했을 뭐 난 당신이 고치길 바라지도 않고 바꾸길 바라지도 않아. 서로 싫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배운 대로 잘 하시네요. 예. 싫은 건 안 해. 좋아하는 걸 못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내가 화나도 서로 예의는 갖추자고 너무 싫다고 했는데 자기는 화나 내가 예의를 안 갖추나 그랬더니 읽고 싶고 뭐 전화 안 받기도 하고 하기 싫으면 나 기분 안 좋으니 나중에 하자 한마디만 하면 안 기다리잖아. 그랬더니 그게 제일 지치다고. 그랬더니 남자친구분이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연락 잘 안 하는 것도 일할 때는 괜찮아. 예. 근데 기본적인 건 화나도 좀 해줘.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응 그렇게 할게. 응 그건 어제 말했는데 알아. 이제 이런 말도 이제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안 하고 싶은데 난 안 하고 싶다.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게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난 왜 맨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잘 돼가고 있는데 딱히 카테고리화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뭐 이전에 이렇게 만나시고 있으신 관계가 이어져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 문자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 문자 연락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제 근데 너무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은빛진주님이 되게 잘하고 계신데 약간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려돼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투정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투정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어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님이 되게 이 카톡을 통해서 잘 얘기는 잘 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돼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내가 책임지는 행동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걸 이 남자친구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시간을 주는 행동이라든가 상대방과 좀 관계를 분리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 것들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몇 가지만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으로만 보여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은 적게 행동을 많이, 행동은 단호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되게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자, 상담은 다 해드렸고,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예. 12월 12일 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무료연애진단에 제목은 상담 신청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예. 남자분이시고 25살의 대학생이시고요. 글이 되게 짧아요. 내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알게 됐고 최근 4개월 동안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해요. 예. 자, 상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둘 다 유학생입니다. 저번 학기에는 일면식만 아는 사이였는데 이번 학기에 많이 친해졌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서 한 학기 동안 계속 붙어 다녔죠. 유학생이라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주말에 맨날 여행 가고 집에서 모여서 밤새 술 먹고 친구들끼리 그냥 한 침대에서 자고 이 여자애랑도 똑같이 하고요. 오, 그래요? 그냥 정말 친한 편한 동생 정도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이 많이 들어서 언제부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평소에 연애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 이미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지라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걸리는 게 있기는 했어요. 전 3학년이고 걔는 졸업반이라 또 유학생이라 앞으로는 외국에 있을 확률이 높고 미래가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 암튼 문득문득 이런 상황에 연애는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 자주 했었고 역시나 고백했을 때 이런 이유로 안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물론 걔가 절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저도 예전보단 조심스럽지만 그 이후에 계속 만나고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한 3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고 하면요. 좀 있으면 방학이라 한국에 가는데 한국 가서도 단둘이든 친구들끼리든 분명히 만날 텐데 솔직히 제 감정은 다시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똑같은 사람한테 2번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 섣불리 뭘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 진짜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오랜만에 제 사연이 아니라 무슨 짝사랑 사연이 들어왔네요.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뭐, 딱히 어렵진 않고, 이것도 되게 제외랑 비슷해요. 이건 사실, 이 남자분이 뭐가 부족하냐면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딴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붙어 있으면요, 이게 서로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한쪽이 넘어가게 돼요. 이걸 센터링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센터링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 쪽을 좋아하든지 여자가 남자 쪽을 좋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에게 이렇게 딱 넘어가는 순간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센터링이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쪽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내 프레임이 확고하고 되게 딱 이렇게 확고한 사람은 잘 안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는데 확고하지 못한 쪽이나 조금 더 아쉬운 쪽에서 내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런 쪽으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 남자분의 프레임이 되게 안 좋아서 여자분이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얘기해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응?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자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빗양님이라는 이분이 다른 여자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예. 실제로 빗양님이 다른 여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고백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뻔한 게임이에요. 예. 내가 다른 여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일단 고백을 하고 나서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내 옆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예, 어머니 밥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옆에만 있는 사람이고 어디 안 갈 줄 알았던 거지.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남자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백을 안 받는 거예요. 사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딴 데로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붙잡을 행동을 할 건 거의 90% 이상이 되겠죠. 진짜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장님이 딴 여자를 갖다 작업을 한다던가 다른 여자를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로 고민 안 하십니다. 예. 이 여자는 나중에라도 그런 식으로 내가 능력을 키워놓고서는 고백하면요, 넘어와요. 충분히 넘어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비장님에게 문제는요, 작업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른 여자를 갖다가 사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키워야 돼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잘 모르시면 제가 스타터 강의에서 일단 쭉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러면 되죠. 예, 스타터 강의라고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재생 목록에. 그걸 올려놓은 걸 보시고 여자들을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를 봐야죠. 이 여자에게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사실은 내가 말했지만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 여자에게 내가 마음이 커졌다고 해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둘이서 편하게 만나다가 그러니까 작업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격심사 했어요? 너 요리 잘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리 잘해? 너 여행 좋아해? 나 여행 좋아하는데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죠? 아, 이렇게 잘 맞네. 너 나랑 사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를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자격심사가 하나도 없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여자가 이 비장님이라는 남자를 사귀어야 될 만한 어떤 타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네? 바로 고백은 아니에요? 왜 바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아, 이 남자랑 이 여자분이랑 계속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바로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작업을 해가지고 자격심사가 없는 상태에서 고백을 한 걸 갖다가 제가 바로 고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자, 뭐, 다 되셨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던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스타터 강의를 좀 보시고 작업 능력을 키우시고 나서, 예, 고백을 해서 쟁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한다라는 건 내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그 여자가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마음을 그냥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부담스럽죠. 예,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셔야겠죠. 근데 이 남자분에게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단계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되셨고요. 자, 오늘은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내일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